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조 바이든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군사동맹이 경제안보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일 오후 6시 11분께 평택 캠퍼스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을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윤 대통령이 맞았습니다. 이어 두 나라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3나노미터 공정을 진행 중인 공장을 안내받았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방명록 대신 반도체 재료인 최첨단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하면서 반도체 동맹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부지 면적이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 약 87만 평으로 현재 1라인과 2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단일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3라인은 올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4, 5, 6라인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인 한 개당 투자 규모는 약 30조 원입니다. 1라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2라인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합니다. 생산 규모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약 15%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생산시설 시차로 있었던 공동연설에서 미국 오스틴시에 이어 테일러시에 한국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도 한국 반도체 업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반도체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5세대, 즉 5G 통신과 나노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을 이용해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양측이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동 번영과 21세기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잡은 평택 캠퍼스 방문을 결정한 것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뜻이 실린 것이며 반도체가 그 핵심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은 70년 역사에 양국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서 기술, 공급망 동맹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 6.25와 월남전 파병으로 맺은 혈맹 관계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의 강력한 동맹 관계 구축으로 확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 선언하는 것과 함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윤 대통령과 함께 방한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3나노 웨이퍼에 사인했습니다. 이는 핵심 안보 물자로 부상한 반도체 확보에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은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 공장 투자 확대,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하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강자인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 대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반도체 사각동맹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중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가운데 GM은 LG 엔솔, 포드는 SK온, 크라이슬러를 모체로 한 스텔란티스는 삼성 SDI와 합작해서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교수는 전기차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미국 완성차 업체로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험과 생산 능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거대한 북미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됩니다. 작년 가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에너지 위기에 이어서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 한국 기업은 원전 건설의 경제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면서 폴란드와 같이 미국이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식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변수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이 14.9%, 수입 11.9%로 2위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각각 25.3%와 22.5%로 1위였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도 바이두, 텐센트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생산 공장 등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있다. 한쪽에만 줄을 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처럼 애매하게 줄타기 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중국 내 첨단 장비 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 정부에도 한미 반도체 동맹이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EU에서 차지하던 시장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윤석열 바이든의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 군사동맹 위에 반도체, 배터리, 원전 협력까지 힘을 합쳐 경제안보동맹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